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아주 기막힌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주변 지인이 이곳 구독자분들께 한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제보해보라며 추천해줘서 고민 끝에 글 남겨봅니다. 읽으시면서 화도 나시겠지만 그래도 통쾌한 이야기가 될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래요. 저는 현재 30대 후반의 여자이며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그때는 남편이었던 사람과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그때는 사랑으로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고 콩깍지가 단단히 쓰여서 그랬는지 정말 후회가 되고 화가 납니다. 남편과는 우연히 의학 관련 세미나에서 만난 후 사랑에 빠져서 2년간 열애도 하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다정하고 항상 저만 보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이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남자였죠. 그리고 같은 의료 관련 직종이라는 장점도 있었고 저희는 관심사나 다른 게 비슷했고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었다면 바로 가정 환경이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의료 관련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덕에 부족할 것 없이 간호사에 대한 직업 열정만으로 부모님께 도움받으며 자랐지만 남편은 부모님을 여의고 빚더미에 가진 것 없이 혼자 힘으로 공부를 하며 자랐죠. 하지만 저는 그런 환경에서도 스스로 의사가 되기까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한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기도 했었고 남편을 정말 사랑했었어요. 남편은 가난한 시골 병원 의사였지만 결혼 후에는 친정에서 남편의 빚 갚는 것도 도움을 주시며 아버지가 남편에게 병원을 차려주셨고 저는 같은 병원에서 남편은 의사, 저는 간호사로 일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항상 싹싹하게 친아들처럼 자라던 남편을 예뻐하신 아버지는 우리 자랑스러운 의사 사위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하시며 돌아가시기 전 남편에게 평생 읽어오신 사업까지 물려주셨어요.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시고 힘들게 키우신 사업이었죠. 그 후 병원과 사원 모두 크게 성장했고 저는 제 일은 물론 남편과의 결혼 생활까지도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이 자리를 만들어준 건 바로 당신 덕분이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없었으면 나는 병원장은커녕 아직도 시골 촌뜨기로 살았을 거야 라고 하며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고 이제는 예전에 가난에 찌들어 있던 시골 의사 모습에서 벗어나 남편도 제법 멋진 병원장같이 보였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렇게 저에게 고마워하고 제가 믿었던 남편이 제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시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어지시겠어요? 남편은 신혼 때만 해도 자기는 화장 안 해도 예뻐. 자기보다 예쁜 여자는 없다고 하며 어떤 모습이던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였지만 제가 30대에 넘어가자 관리 좀 받고 다니라면서 여자는 꾸미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뱃살은 안 보는지 항상 저에게만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며 지적을 하고 타박을 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직업 특성상 간호사라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했기에 그래서 땀도 많이 흘리다 보니 병원에서는 화장하고 꾸밀 여유는커녕 그 흔한 스킨 로션 하나도 제대로 못 바를 만큼 바빴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오래 일하던 간호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급하게 새 간호사들을 뽑게 되었고 면접 후 새로운 간호사들을 뽑게 되었죠. 새로운 간호사들 모두 일에 대한 열정도 넘쳐 보였고 실력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평온할 줄만 알았던 병원에서 어느 날 제 귀에 믿을 수 없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글쎄 원장님께서 사모님 몰래 간호사들 중에 만나는 여자가 있대 정말이야 누굴까? 글쎄 사모님보다 전다더라. 제 남편이 저 몰래 한 간호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큰 병원이라 워낙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은 오고 갔었고 그저 가벼운 다른 동료들이 소문이나 이간질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 뒤부터 제가 항상 동행하던 남편의 외고, 회식 미팅 등 남편은 오늘은 일행이 있어서 나 혼자 다녀올게 라며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가더군요.
혹시나 제가 들었던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 의심이 들었지만 증거도 없었고 무엇보다 직원만 20명이 넘는 이곳에서 증거를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죠. 그 소문은 계속되었고 참을 수 없는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조심스레 병원에서 당신에 대한 소문이 떠도는데 정말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저에게 남편은 저를 보면서 비웃으며 내가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 않으니까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 아니야. 너도 좀 다른 여간호사들처럼 입술도 칠하고 관리 좀 받아봐. 라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이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도 잊었는지 저에게 그런 막말을 하더군요. 그 뒤 병원에 출근하고 나서도 하루 종일 그 소문과 남편의 결혼 뒤 180도 바뀐 태도와 대답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남편에 대한 걱정으로 제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새로운 20대 막내 간호사가 저에게 사모님 소문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사모님처럼 아름답고 능력까지 있는 여자를 두고 누가 바람을 피우겠어요? 원장님이 얼마나 사모님을 사랑하시는데요 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같은 여자끼리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수진 씨 그러면 하나만 알아봐 줄래요 라고 하며 남편의 일정이나 이상한 게 없었는지 물어봤어요. 수진 씨는 오늘 남편이 레스토랑에서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말한 후 일찍 퇴근했다며 어머 원장님이 사모님한테 이벤트라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도 먼저 가서 원장님 깜짝 놀래켜 보세요 라고 하며 저보고 미리 가서 이쁘게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이 오늘 우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라 저 몰래 깜짝 이벤트라도 하려고 했었던 건지 지금까지 했던 의심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괜히 내가 잘못도 없는 남편을 의심이라도 했었나 싶어서 미안하기도 했었죠. 저는 수진 씨에게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오늘만큼은 남편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그동안 병원에서 일하느라 못했던 화장도 이쁘게 하고 항상 간호사 옷만 입느라 못 입었던 원피스까지 꺼내 입었어요. 남편이 생일 선물로 줬던 귀걸이와 목걸이까지 걸고요. 수진 씨가 알려준 레스토랑으로 가보니 남편과 항상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왔었던 레스토랑이었어요. 레스토랑 앞에는 남편의 차도 주차가 되어 있었고요. 남편은 먼저 와서 이벤트를 준비하는 건가 생각했죠. 들뜬 마음으로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들어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 건너편 자리에 남편은 이미 앉아 있었어요. 혹시 길이 엇갈린 건가 싶어 남편을 부르려고 하는데 오면 안 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앞에 어떤 낯선 여자가 남편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는 바로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죠. 바로 남편의 불륜 상대예요. 남편은 그 여자가 자리에 앉자 여자에게 키스하고 꽃다발과 함께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었던 귀걸이, 목걸이와 똑같은 선물을 그 여자에게 주고 있었어요. 우리 아내는 30대 되니까 아줌마 같아 꾸미기는커녕 맨날 펑퍼짐한 옷만 입고 앉아서 TV만 보는데 여자처럼 안 보인다니까 병원장 아내면 병원장 아내답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너는 내 아내랑 달라서 좋아.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자의 얼굴을 확인할 생각도 없이 무작정 레스토랑을 나와 눈물로 화장을 지워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준 귀걸이와 목걸이는 던져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정신없이 그 여자의 정체를 찾기 위해 남편의 짐을 뒤지던 중 생각하지도 못한 더 충격적인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편에게 넘겨주셨던 회사의 돈을 횡령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돈은 자그마치 20억이었습니다. 남편은 정기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 횡령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일에 남편뿐만 아니라 그 불륜녀도 관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편에게 물려주신 회사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피땀 흘려 자신만의 힘으로
힘들게 평생을 바쳐 키우신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먹칠을 하다니 거기다 횡령이라니요? 여자와 돈에 눈이 멀어서 말이죠. 병원장 자리와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 그리고 부와 명예까지 모두 다 가난한 시골 의사였던 남편에게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준 것들인데 저에게 고맙다고 저만 바라보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며 다른 여자로 갈아타려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고 가소롭더라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남편을 쇠고랑 채울 수도 있었지만 너무 분했기에 우선 제 식대로 복수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횡령죄로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를 수 있을지 몰라도 저와의 믿음을 깨고 제 아버지, 제 가족의 이름까지 먹칠하는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테니까요. 우선 그 여자의 정체를 찾아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많은 간호사들 중에서 그 불륜녀를 찾을 엄두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끌어당겨 그 여자의 정체와 회사 돈까지 모두 되찾고자 생각했어요. 무뚝뚝한 얼굴로 회식에 있어서 지금 왔다고 뻔뻔스럽게 변명을 하며 들어오는 남편에게 저는 나 임신한 것 같아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부모님과 가족 하나 없이 살았기에 예전부터 제가 아기를 가지고 많은 가족을 꾸리기를 바랐거든요. 그 말을 듣자 무뚝뚝하게 쳐다볼 때는 언제고 제 말에 깜짝 놀라서 여보 진짜 정말이야. 내가 정말 아빠가 된다고 라고 하면서 들뜬 얼굴로 저에게 아침에 화내서 미안하다고 안아주더라고요. 태도가 손바닥을 뒤집듯 바뀌는 남편의 모습에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 거짓말이 먹혀서 다행이었죠. 효과는 있었는지 그 뒤부터는 남편이 불륜녀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더군요. 오랜만에 병원에 출근하니 사모님 임신하셨다면서요. 부러워요. 정말 축하드려요. 역시 부부 사이가 아주 좋으신가 봐요 라며 수진 씨가 임신 초기에 아이를 잘 챙겨야 한다면서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고맙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수진 씨에게까지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는 건 양심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집에 도착하고 씻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며 저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남편이 이 약은 뭐냐며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진 씨가 나 임신했으니 챙겨 먹으라고 준 거야 라고 했더니 남편이 미쳤냐고 이 약은 영양제가 아니라 긴급 휴임제라고 하더군요. 급하게 태아를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응급으로 처방하는 약이었죠. 근데 수진 씨가 준 약은 약 이름을 확인하거나 열어보지 않았던 저는 미처 그걸 몰랐던 거였죠. 제가 임산부라고 거짓말을 했기에 다행이었지 정말 임산부가 그걸 먹었다면 태아는 물론 저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수진 씨가 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불륜녀의 정체는 다름이 아닌 제가 지금까지 고마워하고 믿었던 수진 씨였다는 것을요.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과 그 불륜녀 간호사는 저 몰래 병원에서 불륜을 벌이며 남편의 회사 돈을 빼내 그 여자에게 보내면 불륜녀는 그 돈을 받아 돈 세탁하고 들키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랑 이혼을 하면 저 대신 병원장 와이프 자리를 차지할 계획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남편과 자신의 데이트 자리에 저를 불러 불륜 현장을 일부러 보게 만들고 제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혹시 자신을 버릴까 걱정이 되어 저를 유산시키려고 긴급히 피임약을 영양제인 척 숨기고 저에게 먹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저를 치우고 자신이 병원장 와이프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바로 수진 씨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자 제 표정을 보고 제가 자신의 존재를 알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역시 태도가 바뀌어져 있더군요. 너구나 그 불륜녀가 도대체 왜 그랬니? 이렇게 하면 네가 다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네, 근데 솔직히 사모님은 이제 나이 먹었잖아요. 그러게 본인 관리 좀 잘하고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어차피 사모님 남편은 그쪽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저를 보며 따박따박 얘기하며 겨우 불륜녀 주제에 뭘 믿고 저러는지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니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더군요. 저는 애써 화를 참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글쎄, 과연 그럴까? 너도 몇 년만 있으면 나처럼 늙을 거고 그땐 너도 버려질 텐데, 그리고 다시 다른 여자로 교체될 거고 너는 그저 그 남자한테 이용당하는 장난감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지. 안 그래? 제 말이 전곡을 찔렀는지 그 여자는 당황해하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사랑에 빠져서 그게 불륜인지도 모르는 채로 당당하게 까부는 꼴을 보니 사랑에 빠진 어린애 티가 팍팍 느껴지더라고요. 수진 씨, 그리고 어쩌지 방금까지 한 이야기는 다 녹음했어요. 그렇게 네가 불륜녀인 걸 나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으니 이제 만족하겠죠. 병원과 법정에서도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고개 들고 뻔뻔하게 얘기하세요라고 말했죠. 그제서야 저에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발 제 상황을 봐서라도 고소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저 병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제발요. 그 뒤 그 여자는 모든 사람 남편에게까지 비밀로 하고 연락을 끊고 바로 잠적했더군요. 병원도 아예 출근하지 않고 급히 돈만 들고 도망간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경찰의 불륜 증거와 횡령 공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충분히 남겨놓았고 도망쳐봤자 며칠 안 되어 경찰에 곧 잡힐 게 뻔했죠. 그 여자가 잠적한 뒤 남편은 그녀가 잠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조급해하고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불륜녀가 자신이 횡령했던 회사 돈 20억을 들고 도망갔기 때문이죠. 저는 태연하게 아무것도 모른 척 남편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남편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웃기더군요.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신도 불리하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런데 남편에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남편에게 엄청난 소송과 신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진행했던 수술에 문제가 있었는지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이 생겼다며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집단 소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합의금만 몇십억이 넘어갔죠. 안 주면 간혹행위였고요. 그리고 기자들도 찾아오며 일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요. 남편은 저 몰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회사 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남은 돈들까지 불륜녀에게 준 터라 돈은 다 털리고 빈털터리 신세였어요. 불륜녀를 신고하면 자신이 한 짓들까지 모두 들통날 테니 신고도 못하면서 혼자 끙끙 앓더라고요. 남편이 자백하기를 기다렸지만 저에게는 입을 열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을 위해 마지막 깜짝 복수를 해주기로 했어요. 남편 생일이 다가왔고 저는 남편과 레스토랑에서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바로 불륜녀와 남편이 만났던 그 레스토랑 그 자리에서요. 남편은 초조해하며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로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모르는 척 웃으며 태연하게 음식을 시켰죠. 여보, 내가 당신한테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 응, 뭔데? 나 버리고 그년이랑 바람 피운 얘기 아니면 우리 아버지께서 너한테 물려주신 회사에서 돈 빼돌린 거. 남편은 제가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짓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자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어떻게 그걸 다 알고도 자신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그냥 둘 수 있냐며 그럼 임신 얘기도 다 거짓말이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당신이 진즉에 병원장 와이프답게 행동했으면 내가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갔겠어. 바람 피웠겠냐고.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지만 이제는 내 회사야. 내가 마음대로 할 권리 있다고. 그 회사가 당신 거라고. 내 아버지가 당신 부모님 빚 갚아주지 않고 안 도와주셨으면 그 회사는커녕 당신이 지금까지 빚쟁이들한테 안 맞아 죽고 살아있을 수 있겠어.
내가 병원장까지 신분 상승시켜줬으면 너야말로 내가 만들어준 병원장에 맞게 잘 행동했어야지. 남편은 제 말에 겁을 먹었는지 그제서야 자신은 어차피 이 일에서 빠지면 그만이라면서 그 간호사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면 된다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회사 돈 횡령한 걸 경찰에 신고한다면 제 아버지 회사는 그 길로 망하니 아버지 회사라도 지키고 다 같이 살고 싶다면 저에게 다른 생각하지 말라며 생각 잘하라고 하더군요. 아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저는 테이블 밑에 녹음해 두었던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남편의 혐의들을 인정한 말부터 저에게 빠져나가기 위해 저를 협박한 것까지 모든 이야기가 담긴 녹음기였죠. 남편을 집어넣기 위해 남편의 자백이 필요했거든요.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장치 하나 없이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머리로 의사는 어떻게 됐니? 너 같은 건 의사할 자격도 없어. 그러니 앞으로는 네 수준에 딱 맞는 교도소에서 콩밥이나 먹으며 평생 죽을 때까지 썩어봐. 그리고 제가 미리 불러뒀던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이미 병원과 남편 사무실도 모두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제가 넘긴 증거들 덕분에 남편이 바로 구속될 수 있었죠. 돈을 들고 도망갔던 불륜녀도 20억을 통장에서 현금으로 빼내고 해외로 도망가려다가 은행원이 의심을 하는 바람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경찰에게 바로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경찰의 손에 든 수갑을 보자마자 바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뒷면까지 이미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기에 경찰들에게 잡혔고 아주 찌질하게 추하게 엎어진 채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차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니 제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모두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이런 한심한 남자를 만났던 제가 너무 한심할 지경이었다니까요. 남편은 끝까지 추하게 저를 가만 안 둘 거라며 똑같이 저를 망하게 해주겠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뒤 저는 법정의 참고인 겸 피해자로 소개되었는데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손발을 찬 채로 나오는 남편의 꼴은 참 가소로웠어요. 살은 다 빠진 채 아픈 사람처럼 몸이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병원장 의사 가운도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더 높은 걸 원하며 탐하다가 결국 죄수복을 입은 신세가 되었죠. 불륜녀는 남편과 불륜 관계였으며 남편이 시키는 대로 돈을 몰래 빼내서 그 돈으로 둘은 해외로 멀리 도망가려고 했다가 자백했어요. 결국 남편은 횡령죄 외에도 의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들이 발견되어 징역 18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불륜녀는 공조하고 또 세탁까지 하며 이를 은폐하고 도주한 죄로 6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렇게 둘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까지 저를 비난하고 욕하더군요.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가자 그제서야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하며 여보 제발 나 좀 꺼내줘. 우리 그래도 부부잖아. 남편을 어떻게 교도소에 넣을 생각을 해. 우리 부부였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용서해줘 제발 라고 하며 제발 자신을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저에게 빌더군요. 저는 그것만큼 당신의 수준에 맞는 곳은 없을 것 같다고 회사에서도 쫓아냈고 교도소에서 나와도 이제 내 회사, 내 병원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라고 말했죠. 남편은 정신이 바짝 들었는지 네 회사라니 무슨 말이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비웃으며 통쾌하게 나왔습니다. 그 뒤 회사도 임원들이 남편을 쫓아내며 남편의 모든 흔적들을 회사에서 지워버렸고 제 아버지가 남편에게 넘겨주셨던 회사는 이제 간호사복을 벗고 제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하던 간호사복을 벗는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가 회사를 물려받아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1년이 지났네요. 다들 제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셨죠? 지금 남편과 그 변호사는 감옥 생활 중이고 남편의 교도소 소식을 들어보니 꽤 질이 안 좋은 교도소라더군요. 그곳에서 꽤나 괴롭힘을 당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아버지 회사 대표로서 전 남편이 무너지게 했던 회사를 살려 1년 만에 성장시키며 키워냈고 이제는 아버지의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은 결혼 내내 항상 여자면 화장해라, 치마도 입고 다녀라, 귀걸이라도 해라 하며 제 겉모습을 꾸미기를 강요했었는데요. 결혼했을 때는 그 말이 그렇게 저를 신경 쓰이게 하고 외모에만 집착하게 만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혼 후 저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며 겉모습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내면을 더 아름답게 하자고 다짐했죠.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제 내면을 더 봐주는 사람일 테니까요. 지인들과 부모님께서는 1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이제 과거는 떨쳐버리고 재혼도 하고 새로운 남자도 만들라고, 제가 뭐가 부족해서 혼자 사냐고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 능력 있고 부족할 것 없는 여자이니 이제는 누구의 아내, 엄마, 며느리로 살지 않고 그냥 김소연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려고 해요. 이전 결혼 생활에 질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혼자 살며 제가 제 자신 스스로를 사랑해 주려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모두 남들에 비해 부족한 거 없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